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심각한 전력난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글로벌 기업들의 공장까지 멈추고 있습니다. 자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중국이 갑자기 대형 석유, 가스전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텐진에서 약 245km 떨어진 보하이 남부 해역에서 석유 가스전 컨리 10-1을 찾아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 유전의 평균 수심은 약 15.7m이며 1억 톤이 넘는 원유가 매장돼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중국 중앙방송은 이 정도 규모의 유전이면 승용차 1만 대가 5년 동안 쓸 수 있는 규모라는 친절한 해설까지 덧붙였습니다. 보하이만은 중국의 3대 석유 산지로 중국 석유 생산의 57%, 천연가스의 12%를 점유해 중국의 노다지라 불릴 정도로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작년 3월 그리고 올해 2월에도 이미 보하이 남부와 중부에서 석유 가스전을 잇따라 찾아낸 바 있습니다. 즉 이곳에서 석유 가스전을 찾아낸 것은 새로운 뉴스가 아니며 이번에 발표한 컨리 10-2 광구에서 찾아낸 석유 가스전 역시 빨라야 오는 2025년부터나 채굴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장 에너지난을 해결할 수 있는 호재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으로 발표한 것을 보면 최근 대규모 정전 사태 등으로 동요하고 있는 민심을 달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언론 플레이가 아니냐는 시각이 많습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에서 한 해 동안 소비하는 에너지 규모는 어마어마한 양이고 따라서 중국은 2000년대 초부터 해외 12개국에서 20여 건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에너지 개발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보하이만에서 잇따라 석유, 가스전이 발견되면서 보하이만은 단숨에 중국 3대 유전 지역에 등극합니다. 이곳은 200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됐는데 파면 팔수록 그 가치가 빛나 중국의 보물단지라 할 만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곳을 개발하는 것이 결코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사실 중국은 보하이만에서 유전을 탐사하고 시추하면서 이미 여러 번 원유 유출 사고를 냈고 인근 공업지대에서 나오는 공업 용수와 산업 쓰레기로 인한 피해도 겹치면서 이곳은 오래전부터 심각한 해양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1년 중국 정부는 보하이만 펑라이 유전에서 원유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공개합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이나 아무런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여론에 밀리고 밀려 공식적으로 원유 유출을 인정해 세계의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당시 중국의 원유 유출 사고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중국 최대 해상 유전인 펑라이 유전에서 유출된 기름은 3,200배럴에 달했고 중국이 발표를 미루는 사이 840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해역이 1급수에서 4급수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중국 정부가 처음 밝힌 것과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오염 수역은 늘어났고 결국 밝혀진 오염 수역은 서울시 크기의 7배에 달하는 엄청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보하이만 펑라이 유전은 1년 만에 또다시 원유 유출 사고를 내고 맙니다. 2012년 6월 중국 해양석유총공사 CNOOC와 미국 코노코필립스의 자회사인 코노코필립스 중국 석유는 펑라이 19-3 유전에서 원유 0.6 세제곱미터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합니다. 이렇게 잦은 원유 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보하이만은 2015년 중반 전 세계 환경단체들로부터 사실상 죽음의 바다로 전락했다는 한탄이 쏟아진 지역이었습니다. 2015년 중국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당시 보하이만의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연 공장 등 공단을 낀 보하이 해역은 모든 해양 생물이 사라진 사해가 됐다. 매년 약 28억 톤의 하수와 약 70만 톤의 고형 폐기물이 중국 동북 지역의 57개 강과 하천을 통해 보하이만으로 흘러들고 있다. 이것은 매년 중국 해역으로 유입되는 총 오염물의 50%에 달한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보하이만은 중국 어민들에게 어창, 즉 물고기 창고라 불렸을 정도로 연간 3,000톤에 달하는 어획량을 자랑하던 천혜의 어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 개발을 시작하자마자 죽음의 바다로 변한 것입니다. 실제로 2015년경 환경단체들은 지금부터 오폐수가 보하이만에 유입되지 않더라도 보하이만을 자연정화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경고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천혜의 어장이 죽음의 바다가 돼버렸으니 중국 어선들이 한국의 서해 바다에 와서 바다 밑까지 어족 자원을 쓸어갔던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보하이만에서 또다시 유전이 발견되었다고 중국에서 호들갑을 떨었지만 기술적으로 보나 환경적 측면으로 보나 중국에서 이 유전을 제대로 개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미 수차례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국이 가진 시추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유전 탐사, 개발, 시추 기술에 있어서 오랫동안 다양한 국가에서 경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8년 발견된 동해 원가스전을 성공적으로 개발해 지난 2004년 산유국이 된 이래 현재 34개 기업이 전세계 131개 사업에서 에너지 확보를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지난 2012년 일찌감치 투자한 아랍에미리트 할리바 유전이 드디어 상업 생산에 돌입해 지난 2019년부터 하루 1만 배럴의 원유를 아랍에미리트로부터 가져오고 있습니다. 할리바 유전은 GS에너지 등 한국 컨소시엄이 탐사와 개발, 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랍에미리트와 공동으로 추진해 거둔 성과로 한국 석유 기업들의 역량을 확인해준 사업이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총 62억 달러, 7조 2,300억 원 규모의 원유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세계 8위인 산유국으로 그동안 메이저 석유사와 소수국가에만 자국 내 광구 참여를 허가해왔는데 지난 2012년 한국과 맺은 계약은 아랍에미리트가 33년 만에 처음으로 메이저 석유사가 아닌 기업들과 맺은 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했던 경쟁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최근에도 GS에너지 등 한국 컨소시엄은 추가로 유전 개발을 계약했고 오는 2023년까지 일일 생산량을 6만 배럴로 증산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한국은 올해 SK이노베이션 한국석유공사가 참여한 베트남 스뜨짱 유전에서도 원유 채굴에 성공해 에너지 자원을 확보했는데 스뜨짱 유전은 베트남 동해 대륙군 가운데 석유가스 매장량이 가장 많고 경제성도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유전입니다. 따라서 보하이만 유전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곳은 한국 기업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해상 원유를 탐사하고 시추 작업은 높은 기술력과 경험을 요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세계적인 유전 탐사, 시추, 개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 등과 협력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이 EU와 손잡고 무역 압박을 가하고 영국, 호주 등과 오커스를 결성해 군사적 압박까지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그 어느 때보다 한국의 경험과 기술력이 절실히 필요해졌습니다. 미국과의 갈등으로 에너지 자원 확보가 시급한 중국으로서는 최대한 빠르게 에너지 자원을 확보해야 할 시점이고 이번에 중국이 발견한 석유가스전 컨리 10-2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로 1시간이면 도착하는 곳으로 가장 인근의 국가인 한국과 협력하는 것이 중국 입장에서 득이 되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사업 협력에는 리스크가 따른다는 것을 한국 기업들은 이미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기술 유출, 성과 독점 등 지금까지 중국이 보인 태도를 보면 믿음이 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중국과의 사업 협력은 그 어느 사업보다 신중해야 합니다. 중국이 개발하기에는 어렵지만 그만큼 절실한 보하이 유전,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